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할인 여러분.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1년 9월 월간 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올해 4분기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구매자 활동이 식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 인상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현재 주택 소유 경제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보류 중인 주택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을 저번 달 시장 보고서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여기 그 보류 중인 판매의 감소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보류 중인 주택 판매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3월과 4월에 코로나 락다운 기간 동안 보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5월과 6월에 크게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다시 그 숫자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1월에 다시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빨간 화살표가 우리가 현재 식어간다고 하는 구매자 수요입니다. 확실히 떨어졌지만 그래도 흰 점선이 나타내는 역사적 수준보다는 아직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First American의 부준 경제학자 오데라 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택시장에서 약간의 완화 조짐을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 맥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판매자 시장에 있지만 연화의 초기 징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데라는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즉, 최근 구매자 수요 감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택시장 전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시장 맥락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집을 보기 전에 미리 예약하는 프로그램의 월간 지수를 보시면 가장 최근 7월에 189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 7월의 수치인 200보다 약간 낮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의 수치와 비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붉은 막대의 락다운 기간 이후에 집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공정한 비교는 정상적인 시장이었던 노란 점선이 가리키는 2019년 7월 수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019년 7월의 수치는 123이었고 이것과 비교하면 현재 구매자 수요가 정상적인 시장 수요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동산 기술회사 오홀랩이 언급한 내용을 보시면 더 깊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새로운 코로나 사례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우 경쟁적이지만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경쟁 수준과 그에 따른 가격 인상이 약간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7월 주택의 49.6%가 초기 정가 이상으로 판매됐습니다. 이것은 2020년 7월에 보고된 수치보다 훨씬 앞선 수치로 작년 7월 초기 정가 이상으로 판매된 주택은 26.8%였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번에 7월이 6월의 수치인 50.4%보다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급하는 내용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제가 이것을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홀랩의 내용은 2020년에 미국의 주택 중 26.8%가 초기 정가 이상으로 팔렸지만 그 수치는 올해 6월에 50.4%까지 올랐다가 7월에 49.6%로 약간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더 요약하자면 작년 7월에는 주택 4채 중 1채가 초기 정가 이상으로 판매되었지만 지금은 2채 중 1채가 초기 정가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주택시장이 실제로 식어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관점으로 보니 그렇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럼 주택 가격 인상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주택 가격 인상률이 10%였다고 제가 전에 언급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올해 인상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14.8%에서 10.3%까지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12.46%입니다. 평균 인상률로만 보아도 작년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년 인상률은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래프는 내년 인상률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는 2017년부터 매월 몇 채의 주택이 시장에 출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 19년의 그래프는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봄철이 되어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5월에 정점을 찍고 연말로 향하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둥그스름한 곡선을 이루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나타내는 주황색 그래프는 어떤가요? 보시면 3월 팬데믹 락다운 전까지 정상적인 궤적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락다운 후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숫자가 다시 증가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고 팬데믹의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021년 그래프를 올려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1년 그래프는 기존 그래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 수치가 현저히 낮은 위치에 있고 6월까지도 계속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6월에서 7월까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갈림길에 놓이냐에 따라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얼마나 인상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수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주택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주택 가격은 작은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오르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만 아셔야 할 점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주택 공급은 구매자들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내년 주택 가격 인상률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시면 MBA의 8.4%부터 NAR의 3.1%까지 이 네 전문가들의 평균 예측은 5.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택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더 출시되든지 간에 주택 가격은 계속 인상할 것이므로 전문가들도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요즘 주택 소유 경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금 사람들에게 큰 관심사이고 사람들은 주택 소유가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NAR에서 제공한 매월 모기지 지불금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람들이 왜 경제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이번해 초까지 지불금의 수치는 변함이 거의 없었지만 갑자기 3월부터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주택 가격 인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NAR의 그래프를 보시면 모기지 지불금의 증가가 주택 소유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선 수치가 높을수록 주택 소유가 더 저렴하다는 뜻인데 보시다시피 이번에 1월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이고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 오르고 있는 모기지 지불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달 소득에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연초에 모기지 지불금을 위해서 필요한 소득의 비율이 평균 13.4%였으나 최근에는 그 비율이 17.1%로 올랐습니다. 비율이 급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이 비율을 미국 역사적 평균과 비교하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평균은 21.2%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프레디 맥과 NAR이 매월 모기지 지불금에 대해 언급한 것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예산 작성에 대한 필수 가이드에서 프레디 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 기간은 모기지 지불, 원금, 이자, 세금 및 보험 포함의 총 월 소득의 28% 이상을 지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NAR은 월 소득의 25%를 모기지 지불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주택 소유자가 다른 비용, 즉 재산보험, 세금, 유틸리티, 유지비 등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총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비는 소득의 30% 이내라면 부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들은 소득의 25%, 최대 30%를 월 모기지 지불에 지출하는 것은 저렴하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녹색 막대는 현재 지불금 비율인 17.1%이고 주황색 막대는 미국 역사적 평균인 21.2%입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25%가 저렴하다고 한 붉은색 NAR의 막대보다 아직까지 지금 수치가 훨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 전과 지금 17.1%를 비교한다면 확실히 덜 저렴하지만 17.1%를 과거 평균 21.2%와 NAR의 25%를 비교하면 주택이 아직까지 많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이 몇 달 전보다는 덜 경제적이지만 아직까지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이 현명한 부동산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달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